여기까지가 기말고사거든요. 프린트 꺼내놓고 잘 보시길 바래요. 프린트는 30쪽, 31쪽, 32쪽입니다. 필기 보시면서 공부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 원소들이 대부분은 원자로 있지 않고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간 후에 우리 요거 못 배운 거잖아요. 화학결합의 종류와 방식 요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1쪽부터 18쪽까지 원소가 있잖아. 그 중에 지금 이 세 가지는 18쪽 원소야. 자, 2번 헬륨, 그리고 10번 네온, 18번 아르곤인데 얘들은 어떤 특정한 성질 때문에 쓰이는 종류가 비슷해.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보면 얘네들이 이런 곳에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되게 안정적이야.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안정하다는 거는 다른 물질들이랑 반응도 잘 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물질들이랑 화학 결합도 잘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왜 이런 애들이 반응을 잘 하지 않고 화학 결합을 안 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 어떤 원소들이 화학적 성질을 알려면 결국은 원자 핵보다는 걔네들의 전자가 어떠한지, 특히 그 전자 중에서도 안쪽 껍질의 전자보다는 바깥쪽 껍질의 전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최외각 전자라고 해요. 자, 비슷한 말로 원자과 전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떠한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들의 화학적 성질을 몇 가지를 정리해 보자면 자, 결국 이 세 원소들의 화학적인 성질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이 말은 다른 원소와 화학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얘네들은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하지 않는가? 전자 배치 보면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자 배치 안쪽 껍질부터 채우고요. 우리 288로 채우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헬륨은 2번이야. 자, 2번이면 양성자 수가 2개니까 자, 플러스 2, 양성자 수의 전하량 플러스 2를 그리고 자, 얘가 이제 원자 핵이겠지?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채워져. 자, 그러면 네온도 해볼까? 네온은 10번이거든. 그럼 얘는 양성자 수가 10개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0이야. 자, 여기서 첫 번째 껍질에는 2개밖에 못 채워져.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8개까지 채워졌어. 그럼 10개지? 자, 아르곤은 18번이다. 그러면 아르곤은 양성자 수가 18개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채워지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8개가 채워지면 18개가 되지. 자, 여러분들 어디에 표시를 해야 되냐 하면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에 표시를 해보세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더 이상 다른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꽉 찼죠? 2잖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요. 여기도 꽉 차서 더 이상 빈자리가 없고요. 여기도 꽉 차서 더 이상 빈자리가 없다. 그리고 빈자리가 없다는 말은 다른 전자들이랑 무언가 주고받거나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원소 화학 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과학적 용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18종 원소들의 전자 배치를 화학적 성질을 관련지어서 설명해보자.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결국은 최외각 전자가 몇 개다? 8개라고 적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헬륨은 예외니까 뭐 적을 때 최외각 전자가 8개다. 또는 근데 헬륨은 뭐 2개로 예외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고 또는 최외각 전자가 8개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자과 전자는 결합과 관계된 거잖아. 그럼 얘는 8개니까 더 이상 결합 안 하니까 원자과 전자가 0개지. 그러므로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얘는 이렇게 안정하게 자기 혼자 잘 살아.
근데 우리 주기율표상에 18쪽만 있나? 아니잖아. 1쪽부터 2쪽 이렇게 해가지고 18쪽까지 있지. 그럼 나머지 원소들은 빈자리가 있다는 거지. 체외각전자가 8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체외각전자가 8개가 되려면 결국은 자기 혼자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과 무엇을 한다? 화학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적어볼까? 18쪽 원소를 제외한 다른 원소들은 모두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가 되고자 다른 원소들이랑 무엇을 한다? 화학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학 결합의 방식은 3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2학년 돼서 화학 1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31쪽 한번 보세요. 화학 결합의 종류를 보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 있잖아, 주기율표에서 선생님 외우라고 한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주기율표에 금속이 뭔지, 비금속이 뭔지 다는 할 필요 없고 1번에서 20번까지만 알아두라고 했어. 그 중에서 금속은 7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면 되거든. 그러면 금속이 뭐였냐 하면, 리튬, 베릴륨, 요게 1쪽, 2쪽이었지. 그 다음에 밑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나트륨 밑에 칼륨, 마그네슘 밑에 칼슘,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였거든. 요게 금속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뭔가? 다 비금속인데, 자, 우리가 결합을요, 3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면, 금속끼리의 결합이 있어요. 금속.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2학년 범위입니다. 금속 결합이야. 자, 요거는 패스. 자, 그럼 생각해봐. 또 결합이 뭐 있겠어?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결합이 있을 수 있겠죠? 요게 이온 결합입니다. 시험 범위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뭐 있을까? 예,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결합이 있겠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공유결합이에요. 그러면 얘를 제가 표시를 할게요. 중요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배울 건데요. 이온결합이는 뭐냐 하면, 자, 체외각전자끼리 전자를 주고받는 결합이다. 자,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일단은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요. 나트륨과 염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나트륨은 11번 나트륨, 얘는요. 지금 금속이고요. 염소는 17번인데요. 얘는 비금속입니다. 자, 우리는 그냥 금속, 비금속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아, 선생님, 금속은 전기 잘 통해요, 도체. 비금속은 전기 잘 안 통해요, 부도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요거와 관련되어서 하나 얘기하자면, 자, 한 놈은 전자를 잘 주고 싶어 하는 애고, 한 놈은 전자를 잘 뺏고 싶어 하는 애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을 한번 봅시다.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얘네들은 다 롤모델이 뭐다? 18쪽 원소란 말이야. 18쪽 원소라 함은 18쪽 원소를 똑같이 양성자 개수까지 똑같아지고 싶다. 이 말이 아니고 18쪽 원소에 무엇이 되고 싶다. 18쪽 원소처럼 전자 배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가 무언가 하면 결국은 헬륨을 제외하고는 체외각 전자가 몇 개가 되고 싶다? 8개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전자를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 주거나 뭐 이렇게 얻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나트륨 한번 볼까요? 자, 나트륨의 전자 배치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양성자 11개. 첫 번째 껍질 2개, 그리고 두 번째 껍질은 8개, 그리고 세 번째 껍질은 1개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자, 체외각 전자가 1개죠. 그러면 이제 나트륨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얘가 체외각 전자가 8개가 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남한테 7개를 뺐거나 또는 그냥 요 1개를 남에게 줘버리면 요쪽이 체외각 전자가 8개니까 안정해지겠죠. 자, 현실적으로 볼 때, 자, 이때는 에너지적이야. 나트륨을 7개를 뺏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트륨 같이 체외각 전자 개수가 작으면 얘들은 전자 하나를 잃는 거를 잃고 싶어 합니다. 즉, 전자 1개를 잃어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전자 한 개를 잃으면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볼까? 양성자 수는 여전히 11개야. 그러니까 양성자 수의 전하량은 플러스 11이지. 근데 이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리면 전자의 개수는 10개가 되니까 결국 전하량이 마이너스 10입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하나당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전자를 하나 잃음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중성이 아니야. 얘는 전기를 띠고 되는데 플러스 1의 전기를 띠죠. 그래서 요때 요 나트륨은 자,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트륨 양 이온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염소도 한번 볼까요? 자, 염소는 한번 봅시다. 염소는 17번 염소예요. 자, 염소는 양성자가 17개니까 플러스 17이고요. 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최외각 전자가 7개거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가 안 정해지려면 최외각 전자가 8개가 되려면 여기에서 남한테 하나를 받아서 이 전자 껍질에서 최외각 전자가 8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7개를 다 버리면 여기 전자 껍질에서 8개가 되는 거야. 근데 염소 입장에서는 7개 너무 많아서 버리기 어렵거든. 그래서 차라리 다른 원소에게 전자 하나를 얻는 게 더 좋다는 거야. 전자 한 개를 얻었어요. 전자 한 개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전하량을 보아하면 일단 양성자 개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양성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17입니다. 자, 전자의 전하량은 변해요. 원래 전자가 다 합해서 17개였는데 전자를 하나 얻었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8이 되죠. 그래서 얘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이렇게 염화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7 이렇게 음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띄고 여기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면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해요. 자, 좀 말이 어렵죠. 그냥 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전기적 인력. 어쨌든 어떤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전하가 다르니까 끌어당기겠지.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인력이 작용하면서 결국은 NaCl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읽냐 하면 염화나트륨이라고 읽는데 얘는 이제 소금입니다. 소금. 그래서 이런 염화나트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그림을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얘가 뭐냐 하면 자, 여기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거는 핵이야, 핵. 핵의 전하량이거든요. 핵의 전하량이야. 자, 핵의 전하량을 알면 우리는 어떤 원소인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핵의 전하량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봐. 양성자수지. 근데 양성자수로 알면 결국 뭐를 알 수 있어? 그게 원자 번호잖아. 원자 번호를 알면 결국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결국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지금 11이잖아. 11번이야. 11번 나트륨. 근데 원래 전자가 11개여야 되는데 지금 바깥 껍질에 있던 전자 한 개를 이제 준 거야. 염소한테. 그래서 결국은 얘가 이렇게 10개가 돼서 플러스 전하를 띠지. 자, 이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말하냐 하면, 자, 우리의 원자들의 목표는 모두 다 18조 원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였어. 그러면 이때 18조 원소를 하면 18조 원소의 전자 배치처럼 되고 싶다고 하거든. 그러면 결국 지금 이 현재 나트륨은 누구의 전자 배치와 같을까? 전자 개수 세면 되는 거야. 전자 개수가 지금 10개가 됐잖아. 그럼 결국 누구의 전자 배치가 같을까요? 예, 10번이 누구지? 10번이 네온이지. 결국은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면서 얘는 안정해진 겁니다.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면서 안정해졌다. 주기율표상에 보면 여러분들 요거는 뭐 그냥 팁인데 수소 헬륨 리베 BCNO F네 보면 그 다음에 나트륨이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 나트륨이 원래 전자 껍질 3개에다가 제일 첫 번째에 이제 이렇게 전자가 있었는데 요걸 하나 잃으면 당연히 누구랑 같아지겠어? 당연히 그거 전자 1개 적은 10개짜리 네온이랑 같아 되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다.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진짜 원소가 같아지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또 염소도 한번 볼까요? 자, 염소 같은 경우에 어떻게 염소인지 알았냐 하면 여기 17이잖아. 그 말은 양성자 개수가 17개니까 얘는 염소죠. 그래서 17번 염소인데 원래는 여기에 하나가 부족했었지. 그러니까 다 합해서 17개였는데 자, 하나 얻은 거야. 나트륨한테. 그럼 다 합해서 18개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때 얘는 누구의 전자 배치랑 같은가 하면 자, 나마, 알시, 펩시, 콜라. 그러면 얘가 원래 17번이었잖아. 근데 전자 하나를 더 얻어버리면 누구의 전자 배치와 같을까? 네, 18번의 아르곤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결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첫 번째,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는 결합이야.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전자는 누가 잃냐 하면 아까 전에 했다시피 주기율표상에서 금속이 전자를 잃는 애예요. 그 잃은 금속을 비금속한테 이렇게 주거든. 그럼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래서 전자가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이동해서 금속은 잃고 뭐 1개, 2개 잃는 거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봐야 돼. 그리고 비금속은 없겠죠. 그래서 금속은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비금속은 마이너스의 전하를 띄어서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 가지고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온 결합 예를 들어 하나 더 볼게요. 자, 이 그림은 성광탄인데 이게 되게 빛이 밝다면서요. 이 성광탄의 성분 중에 하나가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을 태우면 되게 하얀 연기가 나오면서 빛이 되게 세거든요. 자, 그럼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 한번 봅시다. 자,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은 마그네슘이 산소랑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 되거든요. 이렇게 적어요. 왜 MgO인지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그러려면 또 전자 배치 봐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마그네슘은 12번이에요. 예, 요 정도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마그네슘 플러스 12, 양성자 개수. 첫 번째 전자 껍질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 2개입니다. 그러면 최애각 전자가 2개잖아.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2개를 잃는 게 좋겠지. 6개를 뺏는 것보다. 그럼 2개를 잃어요. 자, 그러면 2개를 잃어. 자, 전자 2개 잃음. 그럼 잃으면 전자를 2개 잃었으니까 똑같아. 양전하를 띌 거란 말이야. 플러스 12. 전자 10개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10. 그러면 전하는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 2 플러스 이온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럼 마그네슘 2 플러스 이온이죠. 자, 그러면 산소 한번 볼까? 자, 산소는 어떻냐 하면 산소는 8번입니다. 자, 양성자수 8. 자,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6개. 그럼 얘도 최애각 전자 8개 되고 싶잖아. 근데 6개니까 얘는 2개를 얻고 싶어 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2개를 얻었어요. 그러면 얘는 결국 양성자 수는 여전히 8개인데 전자수가 2개 더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10개가 되겠지. 그럼 전하량은 마이너스 2. 자, 전자를 이제 기억하는 게 좋아.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가 돼. 얻으면 전자 자체가 마이너스를 띠니까 얻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하는가? MgO로 결합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로 뭐 Mg2O, MgO2 이렇게 결합 안 해요. 자, 왜냐하면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은데 항상 전하는 중성이 되어야 돼요. 전하량의 합은 0이 된다. 다 합해서 0이 돼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MgO라 함은 자, Mg가 2뿔이잖아. O가 마이너스 2잖아. 그리고 MgO라 함은 얘네들의 그 개수비가
한 개란 말이지. 자, 요거 곱하면 플러스 2,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요 전하량의 합이 0이 되어야 된다. 자, 염화나트륨도 마찬가지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0이 되어야 된다. 합치니까 요거 한 개니까. 자, 뭐 어려운 거 하나만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Li2O. 자, 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또 뭐를 할까요? 자, Al2O3 얘를 한번 보세요. 자, 얘는 왜 이렇게 되냐 하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1가가 되거든요. 근데 O는 2 마이너스잖아. 그럼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한 개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Li2O가 되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왜 Al2O3인가 하면 알루미늄은 최외곽전자가 3개라서 3개를 읽습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 3이 되고 O는 2 마이너스거든. 그럼 요거 곱해보세요. 그러면 플러스 6이고 얘는 마이너스 6이겠죠. 그래서 얘도 합치면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산화 마그네슘 아까 전에 표현한 대로 2불 2- 돼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고요. 얘가 18중 원소 중에 무엇의 전자 배치와 같은지 또 생각을 해보면 자,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10개 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0개인 네온의 전자 배치랑 같이 되는 거고 네온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전자 배치가 동일함으로써 안정해진 거고 얘도 똑같이 2개를 더 얻으면서 전자가 10개 됐잖아. 그래서 네온의 전자 배치와 동일하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부분은